2024 물리학 원과 화학 원을 보세요. 2023 수능에서는 68,000명 대 76,000명으로 화학이 더 많이 봤어. 늘상 꼴등은 최근에 물리였는데 올해 보세요. 레전드 방송 화학을 꼴등으로 밀어내면서 물리가 올라갑니다. 대규철 여러분들. 아니 규철이가 지금 저 표정을 지을 게 아니라 야 너는 지금 웃고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 2024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가 9월 8일로 마무리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결과를 냈죠. 특이점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서 올해 이제 수능 본 친구들 내가 볼 2024 수능은 좀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컨텐츠를 마련하게 되었고, 헬스터디 이제 두 학생도 이제 곧 있으면 또 구모 성적이 공개되겠지만 숨이 잡입니다. 정말 수능날 최고의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여러분 이제 지원자 현황인데 자 근데 일단은 성별부터 볼까요? 남자가 좀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 자체 좀 무의미하다 그런가비요? 남자 많은데 알바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졸업생 좀 보시죠. 2023 수능과 2024 수능 차이 보이세요? 재학생 같은 경우는 35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줄었어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숫자가 응시 원서 접수자를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 수능을 안 갈 수도 있어. 실제 채점 결과에 나오는 인원은 제가 지금부터 말할 인원보다 다 적어요. 수능 재밌는데 한번 보러 갈까?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그 허수들도 같이 다 껴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능 자체를 제대로 보지 않을 사람들 다 있는 걸 좀 감안을 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졸업생이 14만 15만 9천까지? 졸업생만으로도 무려 전체의 30% 이상, 그리고 검정고시 제가 미리 하는 N수라 했잖아요. 자퇴생이나 이런 친구들까지 섞는다면 무려 35% 이상. 그러니까 N수생이 35%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율이 미쳤어요. 이러면 6.5 대 3.5까지 따라오는 건데 와 이거 진짜 수능이 고3들이 보는 게 맞는지 싶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N수의 신의 향연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쉽지 않은 건 뭐냐, 고3 친구들 작년 국수탑 1등급 중에 N수생률이 68%예요. 1등급을 받은 사람들 중에 N수생이 태반이라는 거죠. 수능을 첫 번째 본 사람보다 수능을 두세 번 본 사람들이 잘 보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3 친구들이 이번에 최저 정도는 맞춰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많이들 좀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를 봐도. 하지만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잘 달려야 된다. 네, 여러분들 국어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국어 선택 비율인데 야 여러분들 통합 수능 올해 3년차다. 그래서 2022 수능, 2023 수능, 2024 수능을 이제 올해 앞두고 있는데 언매 비율 보세요. 30%도 원래 안 되기 시작했던 언매 비율이 34%, 38%, 약 40%까지 육박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언어와 매체 실수뿐만이 아니라 중위권 이런 친구들도 정말 많이 들어온 느낌이 물씬 풍기죠. 사실상 화법과 작문이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를 이긴 적이 모의평가까지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어떤 그 성적대와 상관없이 이제 국어 자체가 문학이 조금 더 시간을 좀 잡아먹게 되면서 언어와 매체에서 좀 더 시간 세이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게 좀 내년까지도 이어질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경우도 상당하죠. 가장 큰 건 뭐냐면 2024 수능에서 무려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한 선택 과목이 뭐냐면 바로 미적분입니다. 레전드 방송. 와 확통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미적분과 어울릴 수 있는 과탐 조합에 대한 선택도 늘어났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미적분 기하 플러스 과탐을 하지 않으면 상위권 대학의 어떤 그 정시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기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잠시만요. 힘 기하 붕괴 첫 시작은 8%로 나름은 상큼하게 시작한 듯 했으나 6% 4%로 와 기하 자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이제 컨텐츠가 마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 수학 챌린지 컨텐츠를 하면서 여러분 기하 문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교재가 없어. 4%입니다 올해. 미적분이 49%, 확률과 통계보다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진짜 통통이보다 미적이가 더 많은 세상이 됐다. 중요한 것은 사과탐인데요. 먼저 사회조합, 과학조합, 사회과학조합 그걸 먼저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 사회 같은 경우는 48%입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47%. 내년에는 사실은 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사탐의 자연계열 지원이 뚫려버리면서 올해 과학이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비슷하게 오다 살짝 졌죠. 아직까지도 많다 사탐이. 사회과학 신청자도 4%나 있어요. 나름의 좀 본인만의 독특한 변태 같은 조합을 또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잘 보면 장땡 아니겠어요? 제2호까지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정말 제가 굉장히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지금 뭐 23, 24 수능 이런데 예전에 14, 15 수능 때는 왕이 아랍어였어. 아랍어 베트남어가 왕이었어. 근데 지금 베트남어가 960명밖에 안 보네. 지금은 제2외고 이제 한문
절평 시절이라 여러분들은 라떼 소울스를 몰라. 라떼는 뭐냐면 아랍어가 왕이었어 얘들아. 그리고 베트남어가 치고 올라왔고 베트남어의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1415 때. 아 이게 이렇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아랍어가 진짜 많은데요. 보면은 야 일본어가 1등이네. 이거는 저도 분석이 좀 힘드네요. 일본 여행을 많이 가긴 하는데요. 수능 끝나고 가장 가고 싶은 해외여행은? 뭐 이런 투표일 수도 있겠고 막말로 아랍 쪽보다는 일본이 그래도 그죠?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절평이고 나는 서울대 인문계를 무조건 가야겠다 아니면 제2외국어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능장의 어떤 쾌적한 환경 그러니까 이게 한 5,000원 차이일 거야. 5,000원 더 주고 수험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허수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을 거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2외국어를 수능날 신청하면 그나마 수능장을 뭔가 망칠 듯한 뭔가 수능을 대강 임하는 친구들은 좀 적을 거란 예상이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 한 문을 5,000원 주고 신청을 더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 때문에 지금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왜냐면 다 얘네들이 뭐 서울대 인문과라 애들이 아니거든. 저희가 이제 탐구를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여기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사탐 볼게요. 야 사탐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쌍윤의 시대죠. 윤리와 사상 보세요. 계속 늘어요.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윤 사문할 바에 쌍윤하겠다 이거야. 사회문화 보세요. 14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계속 좀 떨어지죠. 생윤 사문이 국룰이긴 한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정말 최악이야 사문이. 그러니까 너무 안 맞아. 차라리 윤사 가겠다는 마인드거든. 다른 과목들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6,255명 35명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교육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정치화법이 은근히 좀 버텨주고 있고 지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 부동의 1위 생윤. 생윤이 쉽든 어렵든 무조건 생윤 선택하고 간단 마인드. 진짜로. 그리고 과탐 1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중요하다. 과탐 1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2024 물리학 1과 화학 1을 보세요. 2023 수능에서는 68,000명 대 76,000명으로 화학이 더 많이 봤어. 늘상 꼴등은 최근에 물리였는데 올해 보세요. 레전드 방송 화학을 꼴등으로 밀어내면서 물리가 올라갑니다. 대규철 여러분들. 아니 규철이가 지금 저 표정을 지을 게 아니라 야 너는 지금 웃고 있어야 돼. 지금 화학은 작수 대비 3.0%가 빠졌죠. 어우 화학이 많이 나갔어. 작수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요? 화학에 좀 더러움을 맛봐서 화학은 이건 진짜 아니다 하고 물리로 좀 런해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고 그 와중에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버텨주면서 지구과학이 또 공고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스킬이라든가 어떤 수학적인 머리가 아니라 암기 적으로 퉁칠 수 있는 지구과학이 그나마 좀 가장 득세랑 진짜 패션 이과라 해야 되나? 지구과학을 좀 깔고 가는 그런 친구들이 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이게 아닌 게 입시판 대다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고 있고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수능 원서 접수 이걸 보고 이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인원을 보면 이거 접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다 보는 건 아니니까 10%가 줄어들 거예요. 어찌됐든 10% 줄어들어도 2022 때 19,000명 신청했어. 2023 때 15,000명 신청했어. 근데 올해 수능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은 10,000명 이하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 2만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 이 정도로 많이 신청을 했을까라는 또 생각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2024 입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 과탐2 필승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투를 안 해도 된다는 예측이 작년 말부터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투 과목을 응시했던 이제 모의고사인 5월에 본 4월 학력평가를 보니까 모두가 경악을 했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현역들 미쳤어? 아니 응시 인원이 작년 무슨 2023 수능보다 많아. 4월부터 갑자기 많이 보면서 생명과학2는 여러분 7,800명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생투는 한 6,000명 나머지 하고 다 3,000명 내외였는데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보죠. 그리고 1컷이 31점, 27점, 26점, 27점. 만점 표점이 100점을 화투, 생투, 지투는 찍어버립니다. 심지어 화투, 생투는 100점보다 더 높은데 이게 표준 점수 산출 방식 때문에 100점을 넘게 되면 절삭이라고 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100점을 넘을 수가 없어. 천장을 뚫은 거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 현역들이 아직 허수가 많아서 표준 점수가 높으려면 이 표준 점수가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과의 떨어진 거리잖아. 그러니까 일단 못해야 돼. 같이 보는 친구들이 허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 난이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미친 거지. 현역 중에서도 만점 표점 가져간 애들은. 근데 이때는 아직 N수행도 안 들어왔고 실수가 없잖아. 실수 들어오면 또 달라질 거야. 6평 때 달라질 거야 라는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니 만점 표준 86, 93, 90, 98. 그 1컷이 물투 40, 화투 35, 생투 37, 그리고 지투는 29점을 맞아버리면서 그러니까 지투 같은 경우 20점대를 맞아도 표점이 원과목하고 비비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와 이거는 그러니까 완화는 됐는데 그렇게 완화된 게 아닌 거야.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도 똑같았는데 올해가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실수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방법이 난이도를 낮추는 느낌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육모에서도 너무 심각하게 나오니까 민영쌤 말, 모 재수종합학원 2과목 런 인원 폭증 이런 부분들이 올해 어떤 응시 원서 접수를 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육모까지는 어떻게 이거 야 근데 물투 어떻게 40점 올렸잖아. 그래도 괜찮겠거니 했는데
예? 7월 학력평가에서 터져버립니다. 만점표점이 내광 모두 100점을 뚫어버리면서 특히나 생투하고 지투는 천장을 뚫었죠.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다시 N수행이 빠졌잖아. 7월 학력평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투 과목을 졸라 어렵게 내. 난이도는 높고 심지어 N수행은 없고 현역이 N수행들보다 허수량은 많고 하다 보니까 터져버리면서 야 1컷이 22? 예전에 뭐가 그랬냐면 아랍어가 딱 이랬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절평으로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수능이 폐지되지 않으면 미래에 탐구 과목 전체도 전 절대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능 폐지는 안 되지만 수능 약화로 가면 투 과목도 그렇고 그냥 다 이런 얘기가 돌 수밖에 없는 걸 원천 차단하려면 절평밖에 답이 없어. 엄청난 미래 얘기긴 하지만요. 9월 땐 그럼 어떻게 됐냐? 9월은 예상인데 정말 많이 완화가 됐어요. 1등급 컷 예측이 원 과목은 48, 48, 47, 48이야. 심지어 메가스터디인 지구과학 1컷을 50점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투 과목 볼까요? 1컷 40, 42, 39, 36. 그에 따른 만점 표준 점수도 이제 뭐 80점대 내려왔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했냐? 난이도를 내린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 과목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사탐하는 애들이 뭐 과투할까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과탐 원하던 애들이 투할까? 과탐 투하던 원할까? 이 고민 아니야. 그럼 서로 쌍방의 어떤 표점이나 1컷을 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4월, 7월, 6월의 파멸적인 수준보다는 9월에 많이 붙여놨다고 예상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응시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조금 예상이 좀 있죠. 어찌됐든 허수들은 점점 빠지고 실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비중적으로. 그래서 1컷 예상이 39, 39, 36, 34까지 방어를 했지만 이게 G2 같은 경우는 방어가 됐나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G2에 제일 허수가 많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 추측일 뿐이고 여러분들 그죠? 과연 수능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작년 수능, 재재작년 수능이 과탐 1의 만점자의 표준점 평균이 과탐 2보다 높았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해결해 왔어 그동안. 작년, 재작년 여러분들 물화생지 원 본 친구들 다 울지 않았어?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늘 어려웠잖아. 막 1컷 42, 43. 결국 수능 날 가서는 어찌어찌 해결해 왔어 그동안은. 근데 올해 수능 때도 잘 해결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원이 작년처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서 난이도 조절을 할지 원 과목의 난이도를 올리기에는 킬러 문항 배제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고 그리고 사과탑 왜 킬러 문항 발표 안 합니까? 나 얘기하다 보니까 빡치네. 발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평가원장님이 얘기했어. 어찌됐든 예상이 안 돼. 이걸 얘들아 맞추려면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 지금 선택자는 정해졌어. 육모 구모로 수준 파악을 나름 한 거야. 그럼 난이도인데 시험을 어떻게 낼까? 나 어려워. 원 과목을 올리면서 투 과목의 난이도를 내려야 되는데 이걸 잘 맞춰야 정말 기가 막히게 유불리가 적게끔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또 이슈가 뭐야? 수학이 쉽잖아. 수능까지 만약에 수학이 이 정도 난이도로 비슷하게 나온다? 지금까지 수능은 잘 선방을 해왔으나 올해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국에는 수학 과탐인데 그러면 수학 과탐도 되고 국어로 그러면 최상위권을 가르겠다가 여러 가지가 지금 최상위권 친구들이 만족하는 지금 구모의 결과는 아니에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만족한 구모의 형태인 건 맞아. 뭐 노력을 하면 정말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 내신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노력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수능이란 건 많은 전문가 학생들이 인정하지만 최상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치명적인 이슈가 있다. 어떻게 수능이 될지 주사위는 던졌습니다. 우리 과탐 2 선택한 친구들 너가 선택한 2다. 너가 선택한 2기 때문에 잘 또 보고 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한테 행운이 닿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수능 파이팅! 예바